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이 퍼펙트 그레이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입니다. 발매는 2010년 12월에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무려 25,000엔이고요 일단 엄청난 이 날개의 화려함 덕분에 이제 보는 재미는 요건 있습니다. 확실히 날개가 정말 화려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으뜸 아닐까. 단연코 특히나 사이즈감 때문에 유독 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속을 파헤쳐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날개의 연동 기믹이 시원하게 가동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드라군이 사출된 이펙트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기믹이 이렇게 좋냐 하기에는 뭔가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직접 만져보면 그냥 그랬어요. 자, 그럼에도 전개하고 나면 정말 화려한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지만 실제 리뷰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 물음표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G 스트라이크 프리덤 외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펙트 그레이드잖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언제나 수고해주시는 HGUC 퍼스트 건담을 옆에 두면 사이즈감이 어느정도 체감이 되시죠? 이 무릎 언저리 지금 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보다 한 2.5배가량 크네요. 사이즈감은 어마어마합니다. 덕분에. 자, 이번엔 등급별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가져왔습니다. HG, 그리고 MG, 그리고 PG입니다. HG는 비교적 최근 거 리바이브로 준비를 했고요. MG는 2.0이 나오거나 업데이트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과거 거 그대로 MG 갖고 왔고요. 근데 아무래도 PG 평가가 MG를 그냥 뻥튀기 시켜놓은 것 같다라는 이런 평가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디테일에서 솔직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거나, 야 이게 막 PG지 이럴 만한 게 딱히.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역시 어마어마한 그런 덩치를 자랑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만지기가 좀 무서운데 그 이유가 날개 때문이에요. 사실 소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쁠 것도 없는데 날개가 만지는데 좀 두렵습니다, 사실. 자, 쭉 돌려보면 이제 백팩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백팩 부분의 디테일은 솔직히 그냥 그래요, 사실. 되게 그냥 이렇게 접어놓고 보면 대단히 이쁠 것도 없어요. PG 맞나? 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PG 맞냐? 소리가 먼저 나와요. 아니, 이것도 여기 중간중간 듬성듬성 있는 이 금색들도 이거 다 스티커예요. 부품 분할 그런 게 없어, 얘가. 일단 그냥 날개도 그냥 두리뭉실 그냥 기믹도 내부에 이것저것 넣느라 날개 겁나 무겁고 지금 백팩 진짜. 잘 보시면 옆에서 봤을 때 허리 뒤로 제껴져 있는 거 보여요, 여기? 허리 흉부가 들렸다고요, 지금 완전히. 날개가 무거우니까 당연히 그럴 순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다. 아휴.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할게. 이 소체를 보기 위해서 날개를 좀 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개 좀 먼저 뺄게요. 이 날개는 이따가 소체 다 본 다음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가분합니다, 아주. 그러면 자세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상체.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는 스트라이크 프리덤 재현 잘했네,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MG 뻥튀기 같습니다. MG의 그 특유의 프로포션, 분위기, 그걸 그냥 그대로 빼다 박은 느낌이 세요. 많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완성하고 나니까 내가 이걸 MG를 만든 건가 PG를 만든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간중간. 자, 머리 자체는 심플합니다. 패널 라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뒤통수에 그냥 덕트 조금 드러나 있는 게 전부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야 당연히 잘 분할되어 있고 뾰족뾰족하니 이쁘고, 스트라이크 프리덤 원래 잘생긴 거는 기존에도 잘생겼었으니까 동일하고요. 정면에서 봐도 측면에서 봐도 아주 멋진 그런 형태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기믹이 있는데 뒤통수의 이제 윗부분, 정수리 부분 분해를 해주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여기서 개봉
자, 이렇게 머리를 열어주면 LED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별도고요. 유닛은 기본 부속으로 되어 있어요. LED 유닛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도 나오는 그 LED 유닛이에요. 그래서 레버를 돌리면 이렇게 오렌지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안에 집어넣고,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 온. 짠! 이 상태로 다시 그냥 다시 조립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눈 부분에도 LED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 위에 센서 부분에도 LED가 들어오게 되죠. 빛이 같이 새어 나오고요. 그리고 뒤통수에 뒤쪽 센서도 마찬가지 오렌지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광량이 좀 세다 보니까 정면에서 보면 되게 그 디셉티콘 같고 그래요. 아주 화려하죠. 그리고 몸통 부분, 사실 몸통 쪽도 뭐 솔직히 MG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거 뭐 그냥 복부 민포 약간 둥그렇게 타원형으로 바뀌었고, 콕피트 해치가 약간 더 좀 각진 느낌,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 뿐이지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사실 그나마 이제 코팅되어 있어요. 복부 빈포 그리고 덕트 위에 쪽에 있는 것도 다 코팅 파츠입니다. 목 주변 내부도 코팅으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프레임 때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코팅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솔직히 색깔이 너무 탁해요. 좀 밝은 컬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건 어차피 잘 안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불만인 부분입니다. 파츠 마감인데요. 어차피 백팩에 가려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품 좌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 요건 몰랐는데 조립하고 나니까 이건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거 약간 유격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유격 생긴다고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이 복부 쪽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 허리 숙이는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가슴 쪽이 붕 뜬 거 보이죠? 반대쪽 보이죠? 이렇게 반대쪽이 보이죠? 이게 숙일라 그래도 다 안 숙여져요. 그리고 꽉 껴. 그래서 허리를 펴잖아요? 허리를 펴면 여기 이게 고관 부분이 들려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예. 이게 만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깨 부분 그나마 이제 테트론 실드 마킹을 통해서 화려하게 막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 다 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 마킹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빨갛고 하얀색의 부분 아무런 패널 라인 뭐 대단한 패널 라인 그 어떤 패널 라인도 없이 그냥 심플한 형태입니다. 뒤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쵸? 굉장히 심플하죠.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데 이 갈라져 있는 이유는 그나마 프레임 내부를 딱 보여줄 수 있게끔 이렇게 연동 기믹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게 연동 기믹이 있으니 망정이지 한쪽을 이렇게 들면 위에도 같이 열려요. 근데 아래쪽을 닫으면 위에가 안 닫혀서 펼쳤을 때 위에를 닫으면 같이 닫힙니다. 뭐 이 내부는 그나마 프레임이 코팅되어 있기도 하고 반짝거리는 부분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몸통 쪽에 있는 코팅들도 이렇게 밝은 컬러로 차라리 코팅을 했으면 훨씬 보기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어깨 내부를 보더라도 덕트 부분 역시 코팅되어 있는 부품이긴 합니다만 색깔이 너무 탁하죠. 그리고 팔 쪽은 프레임 살짝 드러나 있는 금색 사출 파츠부터 해서 하얀 색깔 외장 그리고 관절 드러나는 관절 부분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MG랑 동일한 형태죠. 근데 팔꿈치 보면은 게이트 자국이 너무 적나라하게 있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정말 자세히 보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품은 언더게이트예요. 여기는 언더게이트인데 여기는 언더게이트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게이트 자국이 적나라합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보면요, 코팅의 색깔이 좌우가 다를 겁니다. 오른쪽이 좀 더 연하죠. 이쪽이 더 진하죠. 이게 도료가 한쪽으로만 뿌려졌나봐요. 어차피 프레임 볼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좀 너무하지 싶어요. 그리고 팔뚝 역시 막 이렇게 테트론 실들로 막 치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치장했습니다만 이 실 없으면은 그냥 검은색 부품과 하얀색 부품과 빨간색 부품 패널 라인도 대단히 없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는 전지가동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짜 부품이 아니라 조립을 해주는 건데 조립하는 과정 자체는 좀 쉽고 재밌습니다. 런너 째로 조립을 하거든요. 그런 건 재밌어요. 근데 역시 손가락 코팅되어 있는 겁니다. 코팅이에요. 탁한 컬러로 코팅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그냥 이미지가 좀 그러네요.
게이트 자국 뭐 적나라한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 코팅 컬러가 참 신경 쓰입니다. 그나마 이제 손목 커버라든가 이 팔뚝 프레임 내부라든가 이런 것도 코팅이 되어 있기는 해요. 예, 뭐 탁한 컬러긴 하지만 없는 거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음은 골반입니다. 스커트 부분인데 역시 마킹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대단한 패널 라인 없이 심플합니다. 그나마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내부 프레임이 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보면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치만 역시 솔직히 말하면 같은 PG 라인에 시드 하면은 스트라이크 건담이 있잖아요. 걔는 진짜 막 겉에도 보는 재미 있고 장난 아닌데 얘는 갑자기 웬 너무 밋밋해서 스커트도 많이 밋밋해요 사실. 그나마 사이드 스커트인 이 크시피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이 살짝 드러난다거나 그리고 뭐 이제 크시피어스 자체도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게 맞다. 요거 여러분들 여기 마킹 붙인 거거든요. 찾아보세요. 보이나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회색 위에다가 은색깔 글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여. 뭘 보여야지 이거. 그리고 정면에도 지금 이거 코우션 붙인 건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좌우 사이즈가. 이거 잘라내는 게 낫겠습니다. 들떠요 이런 거 보면은. 참고로 사이즈가 안 맞는 게 여백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마킹 자체가 안 맞는 거였어요. 저 여백 다 오려냈어요. 여기 붙는 모든 여백 다 오려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 그나마 이제 살짝 스커트들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내부 프레임의 금색들이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골반 부분 옆에 금색깔의 코팅 파츠가 들어가고요. 이 외장 쪽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프레임도 살짝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허벅지 사이에 이런 식으로 코팅된 허벅지가 드러나고요. 무릎 쪽도 관절 역시 코팅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면은 게이트 자국과 함께 좌우가 다른 톤을 자랑을 해주죠. 예, 팔꿈치 볼 때보다 더 심하네요. 그나마 종아리 쪽에 드러나는 프레임들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금색깔의 코팅된 부품들, 이 무릎 쪽에 있는 덕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역시 아크엔젤의 마킹이 붙게 되기도 하고 코우션들 붙고 등등등. 오히려 이제 그나마 뭐 갈라진 부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근데 말이 좋아 갈라진 거지 그렇게 대단히 갈라진 것도 아니고 종아리 부분 커버 열어주면은 내부 스러스터가 이렇게 돌출되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그런가 코팅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탁한 컬러여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 그나마 이제 커버 부분 내부라든가 이제 프레임의 코팅들이 상당히 화려하게 드러납니다. 여기는 좀 볼만했어요. 발바닥 역시 전부 다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덕트 부분, 여기는 드러나는 부분은 코팅 파츠. 그리고 살짝만 이렇게 발목을 펴보면 내부에도 다 드러나는 부분이 코팅 파츠. 근데 희한하게 이 앵클 가드 부분에 드러나는 프레임은 코팅이 안 됐더라고요. 자, 이번에 날개를 좀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날개가 PG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MG랑 사이즈 비교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 차이인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이즈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 PG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안 좋은 점이란 안 좋은 점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본체는 그냥 그렇습니다. 날개에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 가동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날개를 옆으로 쭉 펴는 기본 축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다른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뒤로 앞으로 꺾는 관절 그리고 회전하는 부분도 존재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움직인 모든 관절에는 클릭 관절처럼 되어 있어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나 이 날개 부분도 마찬가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씩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무게를 좀 더 견디기 위한 설계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이 관절이 노후가 되면은 살짝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처지곤 합니다. 살짝 처져요. 지금 보이죠? 처지는 거. 저는 이걸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비교적 버티는 편이긴 한데 나중에 그냥 이 상태로 펼치기만 하면은 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믹을 써서 완전히 펼쳐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잘 보면 메인 스러스터 부분도 가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꺾이는 형태, 위아래 전부 다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스러스터 자체는 코팅 파츠로 되어 있어요. 네, 코팅이 역시 이제 탁한 컬러로 되어 있고요. 여기 뾰족 튀어나온 이 디테일 부분도 마찬가지 코팅이고요. 그리고 날개 마킹은 뭐 형식 번호라든가 아크엔젤 이제 소속이라든가 이런 걸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크엔젤 붙이실 때 각진 부분 지금 양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을 덮으래요. 그래서 전 지금 재단을 해서 오련해서 붙인 거거든요. 이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다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붙일 때 조심하시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덕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그냥 디테일 되어 있고, 그리고 날개 끝부분에 있는 이 금색 포인트 잘 보면 이거 클리어 파츠 안쪽에다가 금색깔 스티커 붙인 거거든요. 자, 이거 솔직히 이거는 자 MG보다 밀립니다. 적어도 MG는 이거 코팅 파츠 썼거든요. 여기 다 피즈가 클리어 그 밑에 스티커. 그리고 날개 부분 지금 중간중간 드러나는 이 프레임들은 안쪽에 이제 기믹들을 재현해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날개 부분과 드라군에 붙어있는 요 금색들, 금색 포인트들 이거 전부 다 스티커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뭐 나름 또 무늬도 있고 그럭저럭인데 솔직히 스티커는 솔직히 너무하지. 지금 보이는 이 금색 포인트 스티커를 지금 몇 개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드라군만 양옆, 날개도 양옆 그거를 8개 붙여야 되는데 엄청 붙어요. 이거 또 그러네 이거. 아니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 테니까 제발 펴지지 말아라. 제발.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스티커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색 스티커. 어마어마하죠? 전부 다 날개에 붙는 스티커입니다. 본체에는 일절 붙지 않아요. 그리고 MG 때처럼 날개를 펼 때 이 사이가 벌어지는 기믹이 있습니다. 잘 펴볼게요. 이렇게 쭉 펴보면 지금 위에는 사이가 벌어지죠? 쭉 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펴져야 되는데 아래쪽이 안 펴지네요. 이게 지금 덜렁거리잖아요. 이렇게 펴주고 밑으로 좀 내리면 고정돼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하니까 날개각도 되게 이상하죠. 이거 MG 때는 어땠냐면 펴면 위아래가 알아서 펴졌어요. 알아서 펴졌어요. 알아서 고정되고 알아서 펴지고 그죠? 근데 피지는 왜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 기믹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다시 접어보면 접히는 것도 기똥차게 접혀요. 또 겁나 잘 접힙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좀 까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웬 십자 조인트 들어가 있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맞습니다. MG에서 많이 보던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조인트는 생 플라스틱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합금을 써줘야 될 텐데 보통 이게 플라스틱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많은 걸 지탱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축 부분 이 부품이 두껍고 크다곤 하지만 여기도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큰 날개를 지탱하는데 조인트 자체는 핀이 굉장히 얇네요. 이러니까 파손 얘기가 들리지. 자, 아무튼 이 십자 조인트를 그래서 앞뒤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 이대로 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움직였는데 아직도 미동도 없죠. 지금 더 펴보면 위에는 가동을 하는데 밑에는 가동을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 근데 갑자기 밑으로 접으려 그러니까 아래도 같이 움직이네. 이게 좀 이상했던 게요, 내부를 까서 보니까 그 이상함이 배가 되더라고요. 잘 보면은 자, 아예 지금 깠어요. 이 구조 자체는 뭐 MG랑 뭐 비슷합니다. 그죠? 자, 이쪽이 뒤쪽 날개, 바깥쪽 날개고 이게 등에 붙는 앞쪽 날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결합. 자, 이렇게 뒤쪽 날개를 펼쳐보면요, 자, 분명히 저 앞쪽 친구가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가만히 있어요. 힘을 덜 받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있는 축이 회전을 하면서 앞쪽 날개를 밀어서 이렇게 벌리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앞쪽으로 들어가는 날개, 이게 등에 붙는 날개인데 얘는 움직여보면은 바로 안 움직여요. 방금 얘는 곧장 움직였는데 희한하게 얘는 움직였는데 곧장 안 움직이고 한번 이렇게 툭 쳐주거나 하면은 쉽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는 걸까? 근데 여기서 새로운 걸 발견을 합니다.
자, 이거는 반대쪽 날개입니다. 분해 안 했어요. 지금 분해한 거 따로 있고요. 반대쪽 날개인데 정말 재밌는 거 발견을 했어요. 자, 날개는 가만히 있고요. 날개는 가만히 있고요. 지금 뒤쪽 날개를 펴보겠습니다. 뒤쪽 날개를 펴면 앞쪽은 가만히 있어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만 자동으로 펴졌어요. 근데 앞쪽 날개만 밑으로 내려서 펴면 보이시죠? 희한하게 또 앞쪽만 또 펴졌어요. 다시 보면은 그죠? 뒤엔 또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힘을 먼저 받는 쪽이 그냥 펴지는 거다. 자, 그러면 결론을 도출하죠. 양쪽을 동시에 돌려버리면 같이 벌어집니다. 자, 뒤쪽만 힘줘서 펼쳤을 때 앞쪽 안 움직이고요. 자, 다시 한번 접어서 앞쪽만 펼쳤을 때 앞쪽만 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앞쪽 날개는 어느 정도 움직인 다음에 한번 걸리는 느낌 들어요. 이쯤에서. 그래서 여기서 힘을 주면 한번 여기서 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양쪽 다 힘을 줘서 돌려버리면 같이 펴진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앞뒤 날개가 적당히 좌우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적당한 날개 각도를 또 찾아줄 수 있겠죠. 진짜. 아니 이거 이런 게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내부 구조 다시 한번 해부해보고 막 왜 그래야 되는 거야. MG야, 네가 천사였다. 네가 선녀였어. 자,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날개 상태 이렇게 밑을 향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양쪽 동시에 힘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날개를 먼저 수평 정도로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앞뒤를 잡고 동시에 돌려주세요. 그 정도면은 이렇게 하면 좀 적당한 날개 각도가 딱 나오죠? 사이 적당히 벌어지고 괜찮죠? 요렇다는 거. 다음은 날개 전개 기믹입니다. 이 검은 색깔 부분을 붙잡고 펼쳐주면은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날개가 전개가 되게 되고요. 드라군 부분의 중간 이 부분이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눌러주면은 드라군도 더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길어지고 더 펼쳐진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멋진 기믹, 이 중간에 막 프레임 코팅된 것도 보이고 막 요런 멋진 기믹 정말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드라군의 끝부분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접어놓으면 항상 스프링이 눌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쭉 눌려가지고. 그래서 살짝 놓으면 끝이 벌어지죠. 그쵸? 끝이 벌어지는 게 보이죠? 아예 반대쪽으로. 그리고 이 기믹 너무 약해요. 벌써 벌어지죠? 심지어 이렇게 한번 툭 치면 여기가 펴지냐.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펴져요. 그 정도로 고정성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흐트러지고 나면은 드라군도 쉽게 안 들어가요. 드라군 쉽게 넣는 방법은 그냥 완전히 펼쳤다가 드라군을 잡고 드라군부터 밀어 넣으면서 같이 접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들어가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거 지금 방금까지는 잘 되어 있던 친구인데 여기가 C형 파츠로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날개 안쪽에 금색깔 프레임이랑 연결돼서 이제 슬라이드하는 방식인데 자, 이 부분이 생각보다 잘 빠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날개를 조작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죠. 항상 이 스프링이 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살짝의 흔들림으로도 이런 벌어지는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때문에 드라군만 튀어나가는 일도 빈번해요.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이 드라군만 튀어나가. 살짝 벌어지면서. 이런 그냥 완전 펼쳤다가 드라군 잡고 이렇게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드라군은 어떻게 빼느냐? 자, 전개하신 다음에요. 버튼 눌러서 드라군까지 전개한 다음에 이대로 프레임 잡고 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드라군 쉽게 빼줄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 이제 빔이 나가는 부분은 코팅 파츠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좋고 뒤쪽에 스러스터 부분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살아있죠.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부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해서 들어가면서. 근데 이 부분이 스프링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튀어나올 때는 여기 버튼 한번 눌러주면 좋긴 한데 가끔 가다가 드라군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중간이 벌어져가지고 분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진짜 귀찮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드라군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한 번씩. 자, 다시 집어넣을 때는 드라군 안쪽에 이 사각 조인트가 보입니다. 여기를 프레임에 맞춰서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끼우는 것도 끝! 자, 이번엔 프레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임 자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단 전신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커트 내부에도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고 이제 크시피어스에도 들어가고 이 백팩의 중앙 부분도 역시나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전체적으로 이제 금색이고요. 뭐 금색이네요. 코팅이 두 종류가 추가되고 일반 사출도 있는데 이제 프레임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먼저 상체 쪽입니다. 이 머리 자체는 역시 전신에 이제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해서 금색으로 또 다 되어 있죠. 열심히 이제 먹선도 넣었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신경이 쓰이진 않네요. 그리고 몸통 쪽 같은 경우는 이 덕트 부분에 어두운 컬러의 코팅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덕트 분리해보면은 확 하고 드러나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 일반 프레임이랑 색깔이. 그리고 목 주변도 마찬가지 약간 이제 어두운 컬러의 코팅이 쓰입니다. 그리고 허리 쪽이나 이런 데도 이 드러나는 실린더 부분은 여기는 좀 광택이 있는 그런 코팅을 쓰고 있어요. 드러나는 부분은 실린더 코팅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도 이 아래쪽은 이제 코팅이 안 된 일반 파츠고 이 위에는 코팅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코팅이 균일하지가 않죠. 좌우의 컬러가 다릅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팅 도료를 뿌릴 때 한쪽으로 많이 뿌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드러나 있는 부분은 이쪽 어깨 바깥쪽에 있는 스러스터도 어두운 컬러의 코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팔뚝이나 이런 데도 코팅 파츠가 쓰이는데 코팅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진짜. 그리고 팔꿈치 이제 드러나는 프레임 부분 여기도 코팅, 여기는 좀 광택이 있는 걸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손가락도 코팅이 되어 있기는 해요. 어두운 컬러. 뭐 앞에도 봤겠지만 손가락마다 이제 게이트 자국,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골반 내부에는 코팅을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일절 없고요. 뭐 합금 파츠를 쓴다 그런 거 일절 없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더라도 일절 코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시피어스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크시피어스 프레임이 좀 볼만합니다. 벗기는 게 조금 귀찮을 뿐이죠. 그리고 허벅지, 다리가 아무래도 드러나는 프레임이 많아서 이제 코팅 파츠를 여러 사용합니다. 이 위에랑 아래랑 이제 골반 위쪽은 어두운 컬러, 그리고 아래쪽은 좀 광택이 있는 형태로 해서 코팅 파츠를 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러나는 관절 부분, 이제 무릎이 접히는 힌지죠. 힌지 좌우 어깨랑 똑같습니다. 이제 코팅 도료가 한쪽만 뿌려졌나 봐요. 좌우의 컬러가 다릅니다. 원래는 똑같아야 해요. 그 외에도 이제 무릎 쪽, 여기도 드러나는 프레임 부분은 코팅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종아리 쪽 마찬가지, 위에도 마찬가지. 종아리 쪽도 종아리는 코팅이 없지. 여기만 빼고 앞쪽 빼고는 뒤쪽은 코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냥 일반 프레임, 뭐 일반적인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발목 역시 드러나는 부분은 코팅. 발목 앞부분, 여기 드러나는 부분이죠. 여기도 옆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발바닥은 다 코팅입니다. 쭉 코팅이고, 그리고 발목 쪽 안쪽 프레임도 잘 보면은 이제 실린더 코팅이 되어 있기도 하고, 발 자체도 여기 뒤꿈치부터 중앙까지는 또 코팅 파츠를 써요.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 보면 코팅이 되어 있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도 프레임이 있긴 해요. 뭐 나중에 다 가리지만 있긴 한데 역시 코팅 파츠는 극소수, 정말 극소량이죠. 극소량 사용합니다. 이 끝부분에 아주 조그만하게 아주 극소량 사용을 하고, 그나마 이제 스러스터 부분도 코팅이긴 한데 티가 많이 안 나네요. 그리고 코팅을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런너를 가지고 왔는데요. 금색이 총 3종류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일반 사출 파츠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게 좀 어두운 컬러의 코팅, 맨 위에 있는 게 좀 광택이 있는 코팅인데요. 기왕에 솔직히 금액이 금액이잖아요. 기왕에 해줄 거면 전부 다 코팅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코팅을 얘 하나만 뒀어도 되지 싶어요. 어색하거든요. 투톤인 건 좋은데 솔직히 구분이 잘 안 가요. 둘이 겹쳐 놓으면은 멀리서 보면 더 안 가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광택 있는 걸로 다 코팅을 했어야 된다 봐요. 그게 더 훨씬 이뻐 보이기도 할 거고.
솔직히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봐도 지금 이 거대한 팔뚝 파츠가 코팅 파츠거든요. 구분이 잘 되나요? 난 그렇게 구분이 잘 되진 않던데 멀리서 보면은 이거 코팅한 거 맞아? 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어깨처럼 이렇게 광택이라도 있으면은 광택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 해가지고 구분이라도 빨리빨리 될 건데 말이지. 이게 컬러가 좀 제가 보기엔 약간 에러 같아요. 그래도 이 프레임 자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금색이 좀 싸 보이는 건 있지만 이 조립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뭐 이중 프레임도 되어 있고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소체는 그럴저럭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날개가 다 말아먹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소체 조립은 나름 재밌었어요. 그리고 외장 내부에는 이렇게 패널 라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부품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원래 여기 어깨인데 이건 어깨 부분인데 조립하고 나면 전혀 안 보일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씩 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내부에도 조금씩 들어가 있네요. 자, 이번엔 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동 자체는 일단 백팩이 있으면은 너무 가동하기가 힘들어서 뺀 상태고요. 소체 상태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목 부분 회전하는 거는 딱히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그 고개를 드는 거라든가 숙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볼관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뿌리가 살짝씩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은 어깨 자체가 앞뒤로 가동은 하지만 엄청나게 뽑혀 나온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었고요. 대신에 이렇게 위로 크게 어깨가 들어지는 프레임에서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은 존재합니다. 덕분에 팔을 옆으로 쭉 들었을 때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해서 쭉 굽혀지기는 하는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에요. 잘 보면은 자, 관절의 아래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움직여줍니다. 여기만 움직여도 90도 이상 가동을 해요. 근데 관절의 위쪽 관절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움직이다 마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2%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먼저 문득 딱 들어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 손목을 가동할 때 이렇게 아래쪽 외장이랑 해서 슬라이드 되면서 조금 더 가동하는 부분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음은 허리입니다. 허리 자체는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회전하는 부분이 쭉 가동을 해줍니다. 크게 움직여주긴 하는데 지금 외형 때도 얘기했던 이 복부 두꺼운 부분 때문에 다 걸려요. 막 스커트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해가지고 가동할 때 조금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가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가동하는 와중에도 이 고관부는 계속 걸리네요. 그리고 흉부가 좌우로 회전하는 축관절이 존재합니다. 옆구리 쪽에 실린더가 가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가지고 크게 움직이는 형태죠. 실린더 자체는 코팅되어 있는데 위에가 잘 안 보이네요. 아래만 보이고. 거기다가 가슴이 앞뒤로 가동하는 포인트까지 존재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 이 앞에 간섭이 심해서 가슴을 아래로 숙이는 거는 조금 벅차요. 그리고 백팩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뒤로 제껴집니다. 분명히 소리 들어보면요. 안쪽에 클릭 관절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길이의 이 접촉을 이용을 해서 클릭 관절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돌기가 이 관절을 잡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엄청나게 타이트하거나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자, 몸통 분해를 한번 해봤고요.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고 중간에 이제 돌기 역할을 하는 친구, 그리고 허리에 조인트입니다. 이게 뒤로 넘어가는 거를 최대한 방지해주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분해 직접 해보면요, 다시 해보면 벌써 마모가 좀 진행이 됐죠. 막 가루가 좀 보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고정성이 좀 걱정되긴 하네요.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막 고정성이 좋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반입니다. 일단 스커트 가동을 좀 보여드리면 사이드 스커트 쪽은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앞뒤 회전을 하거나 이제 옆으로 펴지거나 뒤로 살짝 넘어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수납 기믹이긴 한데. 그리고 앞뒤 스커트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했어요. 뒤쪽 스커트는 상관없거든요. 잘 들리죠? 잘 들리죠. 근데 앞쪽 스커트는 반드시 걸려요. 이 윗부분이 결국은 이 위에 프레임 쪽에 걸리기 때문에
더 올리려면 더 앞으로 빠지거나 해야 되는데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이 가동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느낌이 더 세요. 왜 넣었을까? 밑으로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뒤쪽 스커트도 위로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애초에 잘 움직이기 때문에 딱히 얘는 이 축을 이용할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내부 기본적인 상태에서도 옆으로 뻗는 거는 크게 들어지고요. 앞으로 뻗는 것도 꽤 많이 움직여줍니다. 뭐 스커트가 많이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꽤 잘 움직이는 편이죠. 이 정도면은 잘 안 닿아요. 그리고 뒤로 뻗는 것도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관절을 잠그는 기믹이 있어요. 록 장치가 있어서 이걸 풀고 축을 밑으로 쭉 이동시키고 그대로 다시 고정. 자, 이런 식으로 고관절의 축이동 기믹이 존재합니다. 뭐 좌우가 따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 잠금 장치 자체는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상태면은 다리를 훨씬 많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는 닿지 않던 스커트도 훨씬 잘 닿고 다리가 더 올라가죠. 개인적으로는 무릎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움직여 보면은 무릎 프레임 연동, 허벅지 슬라이드 연동 다 같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무릎 자체도 또 그 와중에 이중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내부 프레임 보는 재미도 있고 쏠쏠합니다. 움직이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건담 때랑 마찬가지로 종아리 부분이 좌우로 회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쓰일 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일단은 발바닥 움직이면서 발등이 슬라이드하는 그런 형태의 기믹이 존재하고요. 발목 자체는 회전각 자체는 조금 제약이 좀 있어도 좌우로 꺾는 거는 딱 접지할 정도까지는 꺾여줍니다. 앵클가드가 분명히 간섭이 존재하고요. 위에 가동하는 부위가 있고 밑에 가동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해서 이중으로 움직여주는 형태고요. 그리고 뒤로 쭉 뻗을 때 이 클릭 관절이 있어서 드드득 하는 느낌이 들어요. 뒤로 뻗을 때 발바닥 더 펴면은 완전히 펼 수 있겠죠. 그리고 굽힐 때 굽히는 것도 이제 드르륵 하면서 굽혀지는데 상당히 많이 굽혀지는 편이죠. 먼저 무릎 꿇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으면서 떠오른 건데요. 스커트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허리를 그 방향으로 못 꺾더라고요. 스커트가 이 복부를 막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날개까지 달아보죠. 자, 이렇게 해서 날개까지 달아봤습니다. 날개 다니까 역시 뒤가 많이 무거운데요. 자, 그러면은 가동까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구성들 전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구성입니다. 본체는 지금까지 다 봤고요. 기본 구성으로 베이스 들어갑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스트라이크를 올릴 수 있는 그건데 이 조인트 부분이 바뀌었죠. 이 조인트가 신규로 더 추가가 돼서 이제 백팩에 연결이 됩니다.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빔사벨 이펙트. 빔 파츠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다른 피지랑 딱히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빔 쉴드 하나 들어있습니다. 2개 넣어주시고 뭐 나름 코팅되어 있어서 무지갯빛으로 바짝바짝하니 뭐 나름 이뻐요. 또 그 와중에 상당히 이쁘죠? 근데 이제 한 개 들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갖다 대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고에너지 빔 라이플, 이게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기본적으로 전부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색깔 뭐 어디 스티커 쓴 거 없이 그나마 이제 마킹이라든가 이제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디테일을 조금 더 이제 돋보이게 해주긴 하는데 역시 그냥 뭐 심플하죠. 예. 뭐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센서는 그냥 무색 클리어로 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여기 기믹이 손잡이 이렇게 슬라이드 시켜서 안쪽으로 접어주는 기믹이 양쪽 다 이렇게 이렇게 양쪽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서 조인트를 들어 올려주면은 수납까지 가능하죠. 수납 자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뒤쪽 스커트를 밑으로 슬라이드 시킨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를 뒤쪽으로 가져와서 살짝 눌러서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살짝 눌러주는 게 또 포인트죠. 자, 이렇게 하면 사이드 스커트가 비게 되고 그 자리에 라이플을 수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플이 스커트를 대신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라이플은 손바닥에 조인트가 있어서, 손잡이죠? 손잡이랑 손바닥에 조인트가 있어서 고정하는 방식인데, 솔직히 깊숙이 조인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보면 아래쪽에 자그마하게 돌기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라이플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고정시켜주면은 라이플 한 개만 들었을 때는 딱히 뭐 손을 펴고 있어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쥐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개 쥐는 것쯤이야 뭐 간단하죠. 근데 고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깊숙이 꽂혀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살짝만 비틀어도 금방 빠진다는 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플 두 개는 결합할 수가 있죠.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앞쪽에 들어갈 게 이렇게 손잡이가 접히고, 그리고 뒤쪽 라이플의 뒤쪽이 옆으로 회전, 그리고 밑으로 슬라이드 하면은 이제 도킹할 수 있는 조인트가 생기고요. 앞쪽은 센서가 됩니다.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는데 역시 무색이라서 심심하긴 하네요. 그리고 라이플의 앞쪽을 잡고 앞으로 당겨주면 연장이 되는 형태, 이 상태. 그리고 뒤쪽은 뭐 간단합니다. 라이플의 앞쪽을 살짝 밑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안쪽에 프레임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뒤쪽을 잡아 당겨주면 이 위랑 연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짠! 자, 이런 식으로 견착대처럼 더 연장이 되고 위에가 슬라이드 돼서 올라오는, 요거를 앞뒤를 연결하면 짜잔! 자, 이렇게 장거리 사격용 라이플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요거가 이제 아까 손바닥 보여드렸죠? 한 개만 들었을 때 문제가 없지만 두 개가 결합된 거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일단 관절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밑으로 쭉 처지는 감도 있고요. 그리고 살짝만 틀어져도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베이스 위에 올리고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이따가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60분의 1 키라 야마토 파일럿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오브 복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콕피트도 재현되어 있겠죠. 앞부분을 잡고 슬라이드 하면은 안쪽에서 콕피트 블록이 올라오는 형태로 돼서 안쪽에 키라 야마토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넣을 때는 슬라이드해서 다시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기믹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곳이 따로 슬라이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테트론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재단한 흔적이 보이죠? 근데 약간씩 남아요. 뭐 오브의 마크라든가 뭐 형식 번호라든가 이런 마킹들이 몇 개 남습니다. 위에는 아크엔젤 붙일래, 이터널 붙일래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크엔젤 붙였는데 이터널이 좋으신 분들이 이터널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책자가 이제 조립 매뉴얼이랑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쪽은 말 그대로 조립할 때 쓰는 매뉴얼이고요. 그래서 쭉 그냥 조립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은 이제 각종 설정이라든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이렇게 이제 마킹 가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매뉴얼을 정말 좋아하는데, 첫 번째 장 펴면은 짠! 제가 스트라이크 프리덤 일러스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PG 매뉴얼에만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 정말 멋있지 않나요? 야, 진짜 겁나 멋있습니다. 이 일러스트가 뭐 여기만 있다는 거, 일단은. 해서 다음 장 펼쳐보면 제가 여기 보고 좀 소름 돋았는데요. 일단 PG를 디자인하신 분은 카토키 하지메씨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만 봐도 이제 카토키 씨 특유의 그 느낌도 살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데 실 제품은 왜 이렇게 나왔냐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설계할 때 당시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CG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클리어 파츠더라고요? 이거 한정판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야, 컬러 클리어 외장을, 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데도 또 개발 관련된 이야기 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 이제 클리어 외장. 야, 이게 클리어 한정판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 같아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요런 거 보세요. 근데 왜 나는 기왕에 할 거면 클리어 외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군도 전부 다 막 클리어면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내가 밉다. 자, 다음은 뭐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 뭐 여기서 이제 이터널을 구하고 뭐 오브로 내려갔다가 다시 우주로 올라와서 뭐 했다 막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각종 뭐 명장면을 재현한다거나 이제 데스티니랑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웠다거나 뭐 이런 것도 보여주네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시드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 뭐 시드를 시작해서 데스티니, 뭐 스타게이저 있고 아스트레이 있고 그 외에 외전들, 마스트레이 외전들 겁나 많습니다. 여기 한 페이지가 전부 다 아스트레이예요. 아스트레이 외전이랑 어마어마하죠. 뭐 그 뒤가 이제 뭐 데칼 가이드죠. 이러고 끝입니다. 자, 다음은 베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베이스 위에 어디에 장착을 하느냐, 이 백팩 보면은 이 중앙부 등에 연결되는 곳 바로 뒤 있죠. 여기가 조인트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꽂아줍니다. 상당히 밀착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올리고 나면 굉장히 튼튼해요. 이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보여드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본체를 따로 끼우지만 그냥 끼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베이스에 올릴 수 있죠. 그리고 가동도 편해지고 액션도 편해집니다. 근데 참고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다시 빼면, 자,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그냥 본체 없이 백팩만 끼워져 있으면은 조금 막 뒤틀리기 시작하면은 파츠 사이가 벌어져요. 지금 보이죠? 벌어진 거. 그러니까 본체를 꼭 끼우셔야 합니다. 아, 드디어 편하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베이스 위에 올리면 훨씬 편해집니다. 아, 참고로 아까 설명 안 한 게 빔사벨인데요. 슈페르 라케르타 빔사벨 같은 경우는 허리에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빔사벨 끼우면 되는데 당연히 두 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해보도록 하죠. 두 개의 빔사벨을 만들고 그냥 좌우 연결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죠. 뭐 따로 연결 파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기왕이 하는 거 빔실드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실드는 팔뚝에 빨간 색깔 파츠를 이렇게 쭉 이렇게 프레임과 함께 빠져나오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살짝 쿵 얹혀주기만 하면 장착 끝! 아주 쉽죠. 네, 근데 솔직히 고정성이 대단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크시피어스 3 레일 4 같은 경우는 당연히 허리 쪽에 장비되어 있는데 기어가 들어가 있어서 한쪽만 펴도 같이 펴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믹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쭉 펴도 뒤가 같이 펴지고, 앞을 펴도 뒤가 같이 펴지고, 뒤를 펴도 앞이 같이 펴지는 그런 형태고, 레일4 자체는 이렇게 앞부분이 슬라이드해서 프레임이 드러나는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개부터 펴봅시다. 날개부터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한번 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날개를 수평 형태로 펴주고 두 쪽을 다 잡고 동시에 힘을 줘서 실패, 동시에 힘을 줘서 펴줍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앞쪽 날개를 좀 더 먼저 살짝 움직여 놓고 이렇게 펴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대쪽도 해봅시다. 자, 날개까지 전부 펴봤습니다. 역시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가장 큰 장점은 날개이고요. 그 날개가 잘 살아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아, 근데 진짜 이쁘긴 이쁘네요. 자, 이 상태에서 기믹까지 활용을 해보면 이렇게 펴고 누르고 아주 쉽죠? 매우 솔직히 말해서 벌써 좀 처지기 시작했어요. 하도 뺐다 꼈다 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날개가 조금 헐거워졌습니다. 날개 전개 기믹도 전부 펼쳐봤는데 역시 화려는 한데 정말 화려하긴 한데 날개 각도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이 공간이 중간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좌우 전부 다. 그래가지고 더 좀 그래 보이는데 그나마 얘들 좀 집어넣으면은 여기 드라군끼리 사이가 좀 벌어지는 게 있어서 그게 좀 더 비율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정말 이 날개 전개 기믹은 뭔가 정말 화려하기만 하다라는 느낌이 먼저 드네요. 이번엔 뒷모습인데 확실히 진짜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날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화려하긴 합니다. 근데 기믹 자체가 있는 건 좋은데 지금 또 하나 느끼는 게 있다면 드라군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이펙트 같은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풀버스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진짜 날개 때문에 화려하지만 날개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프라인 것 같습니다. 소체는 쏘쏘한데 괜찮아요. 소체 자체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날개가
일단 무거워서 가만히 지상에 세워두기도 그렇고 스탠드에 올리자니 날개 기믹 때문에 좀 약간 이제 다루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그런 게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뭐 나름 쉴드 액션입니다. 네, 쉴드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양손을 모으고 싶은데 그건 안 돼서 일단 한쪽만 딱 했는데요. 역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쉴드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날개가 너무 커서 그런가? 자, 이번엔 빔사벨 액션. 빔사벨이 그렇게 막 이제 날개에 묻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보이진 않지만 그런 대로 액션은 잘 나오는 편이네요. 자, 대표 포즈 중 하나인 롱레인지 라이플 액션입니다. 사실 이 각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왼팔로 지지를 하고 오른팔은 사실상 고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즈를 취해야 하다 보니까 왼팔에다가 완전히 고정을 하고 이 오른팔로 쥐는 듯한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각도 조정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베이스 자체가 각도는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었네요. 그래도 포즈는 나오긴 나왔습니다.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초의 한정판 미러 베이스. 2010년 당시에 스트라이크 프리덤 PG가 발매할 때 아시아권에서만 한정으로 초의 한정판으로 준 베이스입니다. 미러 베이스라 그래서 지금 이쪽에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비치는 게 보이죠? 해서 이제 반사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 뭐 부착을 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길게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형식 번호와 이름이 영어로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란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조명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관절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바닥을 뒤집어 보면 여기 이제 배터리 박스 더블 A가 3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에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 불 들어온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 올려보겠습니다. 짜란! 완성입니다. 미러 베이스에 이렇게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비치면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조명을 켜줄 수도 있습니다. 해서 뒤쪽 버튼을 눌러서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게 가능하죠. 불도 끄죠? 등을 좀 끈 상태에서 이제 켜고 끄고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솔직히 베이스에 있는 광량이 그렇게 센 게 아니어서 불을 최대한 줄여보고 할게요. 은은한 분위기는 있네요. 은은한 분위기는 있는데 뭐 그렇게 대단히 조명이 센 게 아니라 그냥 미러 베이스라는 거에 초점을 둬야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퍼펙트 그레이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지만 화려한 만큼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날개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받으실 수도 있고, 그 외에 소체는 뭐 그럭저럭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리뷰 내용에는 특별히 언급을 안 했지만 팔을 막 움직이다 보면은 요 팔뚝 아래쪽 여기 프레임이 파츠가 벌어져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씨!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럭저럭 그럭저럭. 그래서 점수는 일단 외형은 5점입니다. 외형 왜 이렇게 박하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일단 30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발매했습니다. 근데 2004년에 나온 스트라이크 PG보다 외형 디테일이나 이런 거 많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2004년 스트라이크가 거의 PG 현재로 따졌을 때 현대의 PG의 표본 같은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외장 디테일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치 오픈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렇죠. 그리고 금액대 치고는 코팅 파츠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지 않아서 뭔가 심심해요. 코팅 파츠도 금색 프레임 드러나는 부분들도 여러모로 코팅도 그렇게 막 눈에 많이 안 띄, 생각보다 그렇게 눈에 많이 안 띄어요. 근데 그 와중에 외장 디테일까지 떨어지니까 많이 심심합니다. 그리고 가동은 6점입니다. 또 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팔꿈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완전히 팍 하고 굽혀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쓸데없이 손목 좀 움직여주면 여기 좀 슬라이드 된다? 이거 왜 있는 거지 싶기도 했고, 그거 말고는 일단 허리 부분이 좀 많이 컸는데, 허리가
움직이려 그러면 고관부 빨간색이 계속 간섭돼가지고 튕겨나가거나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뭐 그렇다고 이제 백팩 딱 달아주면 허리가 튼튼하게 버티냐 그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냥 베이스 위에 올려놓으면 허리가 뭐 뒤로 처지는 건 상관없지 않냐 싶더라도 그래도 역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바닥에다가 가만히 세워만 놓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다음은 무장. 무장은 그래도 8점입니다. 네, 무장의 재현도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나 시피어스 3 레일4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기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쪽 펴면 같이 펴지는 거라든가 그리고 라이플의 기믹 재현도 참 좋았습니다. 뭐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건 볼만은 했어요. 재현도 높았으니까. 뭐 단지 아쉬운 게 좀 있다면 라이플 부분인데 수납용 조인트를 좀 더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거랑 손잡이 부분 손에 쥐었을 때 고정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보다 무게 중심이 좀만 흐트러져도 툭 하고 빠질 수 있다. 그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믹. 기믹은 내가 도저히 기믹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3점입니다. 이게 모든 기믹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전부 다 날개에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프라입니다. 근데 그 날개 부분의 기믹이 전개 기믹 고정성이 좋은 것도 아니죠. 툭 치면 약간의 충격에도 촥 하고 혼자 펴져버리는 그런 거 보이고 드라군 전개할 때 그 C형 파츠가 갑자기 팅 하고 튕겨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날개 안에 있는 펼칠 때 같이 이제 날개 이게 각도가 벌어지는 그 연동 기믹이 시원하게 가동을 하냐 그것도 아니고요. 사실 영상에서 제가 동시에 돌려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힘줘서. 근데 그렇게 해도 시원하게 완전히 기믹이 끝까지 펼쳐지진 않아요. 적당한 각도까지만 펴면은 그렇게 잘 움직이는 편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중심이 되는 날개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줘요. 많이 불편하고 고정성 떨어지고 그렇다고 날개 이 펼쳤을 때 이 축관절 고정성이 완전히 매번 타이트하냐? 아니요. 좀 가동하다 보면 또 떨어져요.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믹이 전개하면 화려하긴 한데 스트레스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소체에 그럼 해치 오픈 기믹이 많습니까? 어깨 살짝 갈라지는 거 빼고는 일절 해치 오픈이 없습니다. 그나마 콕피트 해치?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LED 기믹이야. 그냥 LED 유닛 만들었으니까 LED 유닛 머리에 심으면 끝인 거잖아요. 야, 이거는 다음은 가성비입니다. 30만원 정가에 이 정도 볼륨감 충분히 둔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6점 줄까 합니다. 이게 다 좋은데 볼륨감만 생각하면 그게 되는데 정작 이걸 내가 조립하고 그리고 가동시키려고 이제 액션 포즈 잡으려고 이러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액션 포즈 잡다가 막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뭐 진짜 지금 딱 저는 이 상태로 전시하면은 지금 제가 해놓은 이 상태로만 전시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날개 여기서 더 움직이기도 싫어요. 그 정도다 보니까 여러모로 기믹이라든가 완성 후에 만질 때는 야 이거 왜 이래? 이 정도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동성? 보다도 이제 고정성 같은 거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거라든가 그러면 소체만 따로 전시하고 싶은데 그러면 해치 오픈이 맞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코팅 파츠가 막 눈에 막 휘둥그레하게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눈이 막 호강을 하냐? 그것도 아니고 막 가려놨어 막 다 가려놨어 막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심심한 그런 휘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날개 펼치고 전시했을 때 이 화려함만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친구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세하게 따지고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왜? 일단 물음표가 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반쪽짜리 PG 같다. 거기에 심지어 날개 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파손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특히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안녕! 바보씨!